경합, 당신의 피부를 썩게 만드는 계란 후라이. 탈모는 덤입니다. 최근 들어 피부가 이유 없이 거칠어지고 염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혹시 탈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매일 아침 먹는 그 계란 프라이를 지금 당장 의심하십시오. 완전 식품이라 믿고 드셨던 그 계란이 당신의 피부를 망치고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가장 은밀한 주범이었습니다. 계란을 프라이팬에 올리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조리 방식 때문에 계란 속 피부와 모발의 생명줄인 핵심 비타민이 90% 소멸하고 독성물질로 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일 아침 당신의 몸에 염증 폭탄을 투하하며 스스로 탈모를 부추기는 최악의 습관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당신의 잃어버린 머리카락과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이 되는 밥상 상담소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식탁 깊숙이 숨겨진 건강의 배신을 파헤쳐드리는 전문 상담소입니다. 오늘 3회 상담 주제는 국민 반찬 계란에 관한 것입니다. 계란은 고단백질과 비타민 D, 루테인 등 풍부한 영양소로 인해 완전 식품이라 불리며 특히 근육과 기력 유지가 필요한 시니어 세대에게는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여러분이 계란을 드실 때 느끼는 든든함은 당연합니다. 계란 자체는 완벽한 보약입니다. 하지만 저희 상담소에 최근 접수된 사례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완벽한 식품을 단번에 피부와 탈모의 적으로 둔갑시키는 한국인의 치명적인 조리 습관이 밝혀졌습니다. 30대 후반의 한 시청자 박 씨는 모발 밀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만성 피부 염증에 시달렸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비오틴 부족 가능성을 제시했을 때 박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박 씨는 매일 아침 계란 3-4개를 꼬박꼬박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식단이었지만 유독 계란을 이 조리법으로 고수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는 계란 프라이를 만들 때 바삭하게 먹어야 고소하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리법을 고수했는데 이것이 바로 박 씨의 피부와 모발 건강을 갉아먹은 주범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고소한 맛을 극대화한다며 별 생각 없이 해왔던 이 조리법이 계란 속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B군, 특히 피부와 머리카락의 생명줄인 비오틴 성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 생성과 피부 장벽 유지에 필수적인데 이 조리법을 통해 파괴되면 그 결핍으로 인해 탈모가 급격히 진행되고 만성 피부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계란 단백질이 변성되어 우리 몸이 소화하기 힘든 최악의 단백질 형태로 바뀌면서 장내 독성물질 생성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당신의 계란 조리 습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탈모 방지 및 피부 재생 가이드입니다. 왜 이 조리법이 계란을 독약으로 만드는지, 그 화학적 파괴의 메커니즘과 피부 및 탈모에 미치는 끔찍한 영향을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3분 뒤 이 치명적인 조리법이 당신의 식탁에서 벌이는 일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 완전 식품인 계란을 단숨에 탈모와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둔갑시키고 귀한 영양분을 90% 이상 파괴하는 그 치명적인 조리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희 상담소의 심층 분석 결과 그 범인은 바로 계란 프라이의 고온 조리 및 과도한 가열 습관입니다. 정확히 말해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연기가 날 정도로 높은 온도 약 180도씨 이상에서 계란을 깨뜨려 흰자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타도록 만드는 조리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계란 프라이의 가장자리를 바삭하고 노릇하게 태워야 고소한 맛이 극대화된다며 선호합니다. 이 바삭한 맛의 유혹이 바로 한국인의 식탁에 깊숙이 뿌리내린 가장 위험한 오해이자 계란 영양소 파괴의 주범입니다. 이 오해가 왜 당신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망치는지 이해하려면 계란 속 두 가지 핵심 성분, 즉 비타민과 단백질의 화학적 파괴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파괴 메커니즘, 피부와 모발의 생명줄, 비오틴의 소멸.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B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비오틴이 매우 풍부합니다. 비오틴은 흔히 비타민 H라고도 불리며 그 역할은 단순히 영양 보충을 넘어 세포 생존과 재생의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피부 세포의 재생 속도를 높이고 손톱을 강화하며 무엇보다 모낭세포의 성장과 모발의 80% 이상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가 가속화되고 지루성 피부염이나 만성적인 안면, 피부 염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도 열에 가장 민감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연기가 나는 고온의 팬 조리 방식은 비오틴에게는 단순한 열이 아닌 파괴적인 충격입니다. 섭씨 150도가 넘는 고온에서 계란을 급격하게 가열하면 비오틴은 열에 의해 그 화학적 구조가 파괴되거나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활성화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특정 연구에서는 계란을 너무 세게 태우듯이 조리할 경우 비오틴의 손실률이 최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비오틴을 섭취하려는 의도로 매일 계란 프라이를 먹었지만
당신의 조리 습관 때문에 매번 비오틴을 태워 없앤 것입니다. 몸은 필수적인 비오틴을 공급받지 못하니 그 결핍의 결과로 탈모는 가속화되고 피부 염증은 만성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바삭한 계란 프라이 습관이 사실은 당신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파괴 메커니즘, 단백질의 변성과 염증 유발 독성 물질 생성.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란의 주성분인 단백질에서 발생합니다. 계란은 아미노산 조성이 완벽한 고품질 단백질의 대명사이지만 이 완벽한 구조는 고온에 노출되면 쉽게 무너집니다. 단백질은 고온에 노출되면 구조가 뒤틀리는 변성 현상을 일으킵니다. 계란 프라이를 과도하게 익히거나 태울 때 흰자와 노른자의 단백질이 급격하게 변성됩니다. 이 변성은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단백질 소화 흡수율의 극심한 저하입니다. 변성된 단백질은 그 구조가 복잡하게 엉겨붙게 되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합니다. 완벽했던 계란 단백질의 소화 효율이 고온 조리로 인해 크게 떨어지면서 몸은 단백질 보충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대장으로 내려가 부패하면서 장내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혈액을 타고 피부로 이동하여 염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최악의 독성 물질인 최종당화산물의 폭발적인 생성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미량의 당 성분은 고온에서 과도하게 반응하여 최종당화산물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합니다. 이 AGES는 활성산소 생성을 극도로 촉진하고 우리 몸속의 건강한 단백질, 특히 혈관벽과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을 공격하여 파괴합니다. 이 독성 AGES의 축적은 전신적인 염증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며 피부세포에 축적되면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아토피, 여드름 등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당신이 바삭하고 고소하다고 느꼈던 계란 프라이의 갈색, 검은색 탄 부분에서 이 AGES가 가장 농축되어 검출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고소함의 대가로 몸에 AGES 폭탄을 투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계란 프라이를 태우듯이 조리하는 습관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오틴을 소멸시켜 탈모를 부르고 AGES를 생성하여 피부 염증과 노화를 가속하는 최악의 식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지금 당장 끊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일 아침 염증 폭탄을 맞으며 스스로의 건강과 젊음을 해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계란 속 또 다른 위험 요소인 콜레스테롤의 오해와 계란의 독성을 유발하는 잘못된 보관법까지 심층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계란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앞선 챕터에서 우리는 계란 프라이의 고온 조리 습관이 비오틴을 파괴하고 염증 유발 물질인 AGES를 생성하여 탈모와 피부 염증을 부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도구로 만드는 위험 요소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 속에 더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보관과 관련된 숨겨진 위험과 오랫동안 계란을 둘러싸고 있던 콜레스테롤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파헤쳐 계란을 완전 식품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계란 보관의 진실 세균 증식과 신선도 파괴. 대부분의 가정에서 계란을 냉장고 문 쪽의 계란 전용 칸에 보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계란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계란을 세균 증식의 온상으로 만들어 독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계란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냉장고 문 쪽은 집안에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가장 불안정한 보관 구역입니다. 계란이 잦은 온도 변화에 노출되면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계란 표면에 결로 현상, 즉 미세한 물방울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물방울이 문제인데 계란 껍데기에는 수많은 미세한 구멍이 존재합니다. 이 물방울은 외부 세균, 특히 식중독의 주범인 살모넬라균을 이 구멍을 통해 계란 내부로 침투시키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 문에 계란을 보관하는 습관은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는커녕 세균 감염 위험을 극도로 높여 식중독과 위장장애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계란의 신선도는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냉장고 문 쪽의 흔들림과 잦은 온도 변화는 계란 내부의 단백질 구조와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합니다. 산화된 지방은 그 자체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됩니다. 따라서 계란은 냉장고 문 쪽이 아닌 온도가 가장 일정하게 유지되는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구입 시 포장된 용기 그대로 보관하여 외부의 충격과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한국인의 위험한 오해 노른자를 버리는 어리석음. 계란이 오랫동안 나쁜 음식으로 오해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콜레스테롤 때문이었습니다. 중장년층, 특히 시니어 세대는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두려워하며 계란 노른자를 기피하거나 아예 계란 섭취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십 년 전에 이미 과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가장 위험하고 오래된 영양학적 오해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시니어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비오틴, 루테인, 고품질 단백질 섭취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매우 미미합니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며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나머지 2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건강한 사람은 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 음식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여 균형을 맞춥니다. 오히려 노른자를 버리는 행위는 가장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미세하게 녹여내는 유화작용을 촉진하여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먹는 것은 피부와 모발의 생명줄인 비오틴, 눈 건강에 필수적인 루테인,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콜린, 그리고 비타민 D 등 노른자에 밀집된 핵심 영양소를 스스로 포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노른자를 버리는 순간 계란의 영양 가치는 50% 이상 파괴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계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영양 손실 없이 조리하는 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란을 독약으로 만드는 것은 계란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보관 습관과 고온 조리로 인한 영양소 파괴 및 AGEs 생성입니다. 이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계란을 완전 식품 그대로 섭취하고 탈모와 피부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계란의 영양소 파괴를 막고 AGEs 생성을 최소화하여 피부와 탈모에 도움을 주는 황금 조리법 3가지를 구체적인 온도와 시간과 함께 상세하게 공개해드립니다. 이 정보를 통해 당신의 계란 섭취 습관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챕터에서 우리는 계란 프라이의 고온 조리 습관이 비오틴을 파괴하고 AGEs를 생성하여 탈모와 피부 염증을 부르는 주범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란의 영양소는 완벽하지만 우리가 조리 방식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계란의 비오틴 손실을 최소화하고 염증 유발 AGEs의 생성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당신의 피부와 탈모를 지켜줄 과학적인 계란 황금 조리법 3가지를 구체적인 온도와 시간, 그리고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이 조리법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아침 식사는 비로소 진정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황금 조리법 첫 번째, 비오틴을 100% 사수하는 저온저속 조리. 촉촉한 스크램블 에그와 술안. 계란 영양소를 지키는 핵심은 온도와 시간을 낮추는 것입니다. 비오틴은 열에 취약하지만 계란 노른자의 지방과 결합해 있을 때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이 안정성을 유지하며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저온저속 조리입니다. 촉촉한 스크램블 에그 흰자가 노란색을 띠기 시작할 무렵, 즉 섭씨 100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조리하는 스크램블 에그는 AGEs 생성이 극도로 적습니다. 팬에 버터를 녹인 후 약불에서 부드럽게 저어주면 계란이 굳는 시간이 길어져 단백질 변성이 적고 비오틴이 안정적으로 보존됩니다. 흰자가 단단해지기 전에 불을 끄고 잔열로 마무리하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상태의 스크램블 에그가 완성됩니다. 이 방식은 단백질 소화 흡수율을 높여 장내 독소 발생 위험까지 낮춥니다. 술안은 계란을 끓는 물 약 100도씨에 넣어 익히는 방식으로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조리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화 및 고온에 의한 AGEs 생성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술안의 부드러운 노른자는 비오틴과 루테인이 가장 신선하게 보존된 형태이며 소화가 가장 잘 되어 영양분 흡수율이 최고 수준입니다. 황금 조리법 두 번째, 계란 프라이를 포기할 수 없다면 뚜껑 덮고 약불 조리. 바삭함을 포기하고 촉촉한 계란 프라이를 원할 때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고온의 직화 대신 수증기의 간접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리 과정 팬에 식용유 대신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 또는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제외를 소량 두르고 불을 가장 낮은 약불로 유지합니다. 계란을 깨뜨린 후 노른자 주변에 흰자가 익기 시작하면 바로 뚜껑을 덮어 약 1~2분간 익힙니다. 뚜껑을 덮으면 팬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 수증기의 간접열이 계란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서서히 익혀줍니다. 과학적 효과. 이 방법을 사용하면 흰자가 검게 타지 않아 AGEs 생성이 거의 없고 낮은 온도에서 익기 때문에 단백질의 급격한 변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계란 위쪽까지 골고루 익으면서도 노른자가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여 비오틴의 손실을 막고 소화 흡수율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황금 조리법 세 번째,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곁들임 조합. 지방과 비타민의 시너지. 계란을 조리하는 방식 외에 함께 먹는 식재료를 활용하여 계란의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하고 염증 반응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조리.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계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량의 산화 스트레스와 AGEs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계란말이나 오믈렛을 만들 때 양파를 충분히 넣으면 염증을 낮추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 곁들이기. 계란에 부족한 유일한 성분은 비타민C입니다. 계란 섭취 후 브로콜리, 파프리카, 키위 등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먹으면 비오틴과 같은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계란의 단백질이 콜라겐 합성에 이용될 때 필요한 비타민C를 보충하여
피부 재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황금 조리법과 곁들임 조합은 당신의 계란 섭취 습관을 단순히 맛있는 식사에서 피부와 모발을 위한 의식적인 보약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고온에서 계란을 태우는 습관을 버리고 이 황금 조리법으로 당신의 건강을 되찾으십시오. 다음 챕터에서는 오늘 다룬 계란 조리법에 대한 시청자들의 흔한 오해와 함께 계란 껍데기의 색깔이 영양과 관련 있는지 등 흥미로운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선 챕터에서 우리는 계란의 영양소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조리법과 이를 피하는 황금 조리법 세 가지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진정한 완전 식품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조리법 외에 당신이 흔히 놓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안전 문제와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마지막 팁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팁들은 특히 면역력이 중요한 시니어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안전 문제 날계란 섭취의 위험과 면역력. 많은 분들이 근육 생성이나 영양 보충을 위해 날계란을 우유에 타 마시거나 간혹 날계란 노른자를 밥에 비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란을 익히지 않으면 영양소 손실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계란 섭취는 두 가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입니다. 아무리 신선한 계란이라도 껍데기에는 살모넬라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날계란을 섭취할 경우 이 세균이 몸에 그대로 들어와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의 시니어에게는 살모넬라균 식중독이 구토, 설사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급성 위장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7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익혀 드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째, 비오틴 흡수 방해입니다. 날계란의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앞서 강조했던 피부와 탈모의 필수 영양소인 비오틴과 매우 강력하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날계란을 먹으면 아비딘이 비오틴을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비오틴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오틴 결핍을 초래하여 탈모와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비딘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계란을 익히면 아비딘의 비오틴 결합 능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계란은 비오틴을 온전히 흡수하고 살모넬라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노른자가 완전히 익지 않더라도 흰자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안전 문제 조리 환경의 오염 위험 계란 껍데기와 주방 도구. 계란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주방 내 오염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외부 미생물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란을 깨뜨린 후 계란이 묻은 손으로 소금통을 만지거나 다른 식재료를 만지거나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껍데기의 세균이 주방 전체로 퍼지는 교차 오염이 발생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소량만으로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조리 습관은 계란을 깨뜨린 직후 계란이 묻은 모든 도구와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계란을 깨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도구를 미리 준비해두고 계란을 만진 후에는 다른 것을 만지지 않는 습관이 주방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영양 흡수율 극대화를 위한 마지막 팁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전략.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E, 루테인 등 지방에 녹아야 흡수가 잘 되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앞서 계란 프라이 조리 시 소량의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왕이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오일들이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는 동시에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지방을 함께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란을 샐러드에 곁들여 먹을 때 견과류나 씨앗을 함께 넣거나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도 루테인과 비타민 D의 흡수율을 높이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계란을 건강한 지방과 결합시키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눈 건강과 뼈 건강까지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이처럼 계란은 조리 방식과 보관, 섭취 환경까지 모두 고려해야만 비로소 완전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오늘 다룬 계란의 조리법과 보관법에 대한 시청자들의 흔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란의 고온 조리 위험성부터 안전한 보관법, 그리고 비오틴을 사수하는 황금 조리법까지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계란에 대한 흔한 오해와 궁금증들을 모아 심층적으로 답해드리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답변들은 당신의 마지막 남은 계란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을 삶아 먹으면 되지 않나요? 삶는 것도 고온인데 비오틴 파괴 위험은 없나요? 답변입니다. 계란을 삶아 먹는 것은 계란 프라이보다 훨씬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계란을 삶을 때 조리 온도가 100도씨를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씨이며 계란은 이 물을 통해 서서히 익습니다. 이는 프라이팬에 180C가 넘는 기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고온 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처럼 100시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면 단백질 변성이 적고 비오틴과 같은 열에 민감한 비타민의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완숙이든 반숙이든 삶는 방식은 비오틴을 보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반숙은 노른자가 부드러워 소화 흡수율까지 높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 껍데기의 색깔이 갈색이 아닌 흰색 계란은 영양적으로 더 좋은가요? 아니면 혹시 더 나쁜가요? 답변입니다. 계란 껍데기의 색깔은 영양 성분이나 품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껍데기 색은 계란을 낳는 닭의 품종에 따라 결정될 뿐입니다. 갈색 계란을 낳는 닭이 나오면 갈색이고 흰색 계란을 낳는 닭이 나오면 흰색일 뿐입니다. 일부 흰색 계란이 더 신선하다거나 갈색 계란이 더 영양가가 높다는 것은 모두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닭의 사육 환경, 사료의 품질, 그리고 계란의 신선도와 보관 상태입니다. 색깔에 현혹되지 마시고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구매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을 먹으면 방귀 냄새가 독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장내 독성 물질 때문인가요? 답변입니다. 네, 계란 섭취 후 방귀 냄새가 독해지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계란의 황성분 때문입니다.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는 황을 포함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장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라는 가스가 생성됩니다. 이 황화수소가 바로 역겨운 방귀 냄새의 주범입니다. 이 자체는 독성 물질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하지만 챕터 2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온에서 변성된 단백질을 소화하지 못하고 장으로 내려보내면 장내 미생물이 이를 부패시키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독성 물질을 만들고 황화수소 생성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귀 냄새가 심해진다는 것은 단백질 소화 효율이 떨어졌다는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비오틴 흡수를 방해한다는 날계란 흰자의 아비딘은 노른자만 분리해서 먹으면 괜찮은가요? 답변입니다. 노른자만 분리해서 먹는 것은 아비딘의 비오틴 흡수 방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비딘은 흰자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노른자만 먹는다면 비오틴의 흡수는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앞서 챕터 3에서 언급했듯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때문에 노른자 섭취를 꺼리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흰자의 아비딘 성분을 비활성화시킨 후 흰자와 노른자를 통째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 프라이 시 발연점이 낮은 버터나 참기름을 사용하면 더 위험한가요? 답변입니다. 네, 발연점이 낮은 지방을 고온에서 사용할 경우 위험성이 훨씬 커집니다. 발연점은 지방이 타기 시작하며 유해 물질을 내뿜는 온도입니다. 버터나 참기름은 일반 식용유에 비해 발연점이 낮습니다. 특히 버터는 수분과 유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고온에서 쉽게 타면서 AGES와 유해 연기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생성합니다. 계란 프라이를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이나 정제된 카놀라유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챕터 4에서 권장해드린 대로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여 지방이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상담 내용을 통해 계란이 가진 진정한 영양 가치를 안전하게 지키고 매일 아침 당신의 피부와 모발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한국인의 상식 속에 숨겨진 독을 찾아내어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국민 간식 떡볶이 속에 숨겨진 내장 지방을 폭발시키는 치명적인 재료 조합을 파헤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분식 섭취 방식의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도 독이 되는 밥상 상담소를 찾아주십시오. 오늘 독이 되는 밥상 상담소 3회에서는 완전식품이라 믿었던 계란 속에 숨겨진 조리법의 독성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고소함을 위해 반복했던 사소한 습관 하나가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갉아먹는 주범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계란 섭취를 위한 최종 점검과 실천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3가지로 명확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당신의 탈모와 피부 염증의 주범은 고온 조리였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연기가 나는 고온에서 태우듯이 조리하면 피부와 머리카락의 생명줄인 비오틴이 90% 이상 파괴됩니다. 또한 이 고온은 단백질을 변성시켜 염증 유발 물질 AGES를 폭발적으로 생성하고 이것이 당신의 피부를 공격하고 노화를 가속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바삭한 계란 프라이는 곧 독약입니다. 둘째, 계란은 보관 습관부터 바꿔야 안전합니다. 냉장고 문 쪽의 계란칸은 잦은 온도 변화로 결로 현상을 일으켜 살모넬라균 등 세균을 계란 내부로 침투시키는 위험구역입니다. 계란은 반드시 온도가 일정한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여 세균 감염 위험을 원천 차단하십시오. 셋째, 계란의 영양을 100% 흡수하려면 저온 조리가 필수입니다. 계란을 프라이팬의 고온에 직접 노출시키는 대신 100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촉촉한 스크램블 에그나 수란 혹은 뚜껑 덮은 약불 프라이를 선택하십시오. 이 황금 조리법만이 비오틴을 보존하고 AGES 생성을 최소화하여
계란을 진정한 피부 보약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식습관은 선택이 아닌 장기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어 당신의 피부와 모발 건강을 지키십시오. 저희 독이 되는 밥상 상담소는 매주 여러분의 밥상에 숨겨진 또 다른 독을 찾아내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과학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 지금 이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더 많은 시니어와 가족들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의 생명선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여 그들의 계란 조리 습관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증, 혹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위험한 음식 조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상담 주제를 정하는 데 큰 자산이 됩니다. 고지사항. 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의 견해이며 의학적 소견이나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상담을 예고해드립니다. 다음 영상 예고: 국민 간식 떡볶이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떡볶이에 이 치명적인 재료를 추가하는 순간 내장 지방이 폭발하고 혈관에 독소가 쌓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간식을 가장 위험하게 먹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도 독이 되는 밥상 상담소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